선정능에 나왔습니다. 선정능은 조선 왕릉으로 3개의 능이 있습니다. 조선 9대 임금인 성종과 계비 전영한후 윤씨의 묘인 선능, 그리고 11대 임금인 중종의 묘인 정능, 그래서 선능과 정능을 합쳐서 선정능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무덤을 묘라고 부르는데 능은 왕과 왕비의 무덤입니다. 이 조선 왕릉은 우리의 독특한 건축 양식과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600년 전부터 내려오고 있는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선정능역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선정능역 일대는 행정구역상 논현동, 역삼동, 삼성동에 거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남쪽에는 선정능이 있어서 막혀 있고요. 또 나머지 지역은 지형적으로 언덕과 초등학교, 주거지역 위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강남 개발 초기부터 주택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권이 그렇게 발달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9호선이 개통되면서 역 주변으로 업무시설과 회사들이 밀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로변에 있는 역 주변의 대로변에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2010년 전후에서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현재 선정능역은 9호선 분당역의 더블 역세권이고 그렇게 인지도가 있는 역은 아니지만 지도를 보면 강남구의 한복판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 특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분의 요청 순으로 건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로변에 있는 건물 시세는 2019년도에 2건이 있었는데 평당 8,400에 거래가 됐고요. 올해 거래된 게 평당 1억 8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된 거고, 이 대로변에 있는 업종들은 대부분 오피스 상권에 있는 업종들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이 노선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상업지역과 3종 주거지역이 걸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용적률을 가중 평균 받는 곳이고 오피스텔도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이제 이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남 지역은 테일한로, 도산대로, 영동대로 같은 대로와 중로가 있습니다. 방금 왔던 선정능로, 논현로 같은 중로에서 다시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소로로 갈라지는데, 이면 도로는 8m, 12m가 있고요. 3면, 4면 들어가면 6m, 4m 이렇게 도로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면으로 들어왔는데 거래 시세는 이 앞쪽에 있는 건물이 2017년도에 평당 7천에 거래가 됐고요. 또 이면에 작년 올해 거래된 게 약 1억 1천 정도에 거래됐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약 1억 2천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면의 현재 호가는 약 1억 2천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이제 이면에서 위쪽 이제 3면으로 들어가면 도로가 점점 좁아지는데, 현재 거래된 것을 보면 작년 올해 거래를 말씀드리면 평당 6천에서 1억 초반, 그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온 지금 매물들도 1억 원대 나와 있고요. 위로 갈수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은 강남 초기부터 주택 위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다세대 다가구, 빌라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쪽으로 한번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3면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른쪽 선능로에서 봤을 때는 2면입니다. 그래서 2면과 3면 코너에 있는 건물, 이 건물이 작년에 소녀시대 유리씨가 매입한 건물이에요. 평당 8,800에 매입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안쪽이 더 상권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주택이 근생으로 용동 변경되면서 이제 상권으로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쪽 지역은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로변은 노선 상업지역이고요. 안쪽은 3종,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2종, 1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반경 200m는 또 정화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업종 제한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 주변이 앞으로 상권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근생이 바뀌면서 이제 업무 시설 위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향후에도 쾌적한 주거지역 형태로서 업무, 회사들이 들어오는 건물 형태로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강남의 중로, 소로에 있는 지역들이 주택지역이 있기 때문에 상권이 크게 확장되기보다는 업무 시설이 있는 형태로 갈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래서 건물 시세와 임대 시세의 괴리가 아주 큰 현상을 계속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반대편 삼성동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남 건물 시장이 오르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해마다 물가와 원재재 가격이 오르는데 강남 가격 건물이라고 해서 오르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최근 2, 3년 사이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 어떤 건물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건물의 기본 가치하고, 두 번째는 미래 가치입니다. 건물의 기본 가치는 넓게 봤을 때는 해당 건물의 입지와 주변 상권이고요. 좁게 봤을 때는 해당 건물의 임대료와 재건축, 리모델링, 완공 시의 사업성입니다. 그리고 미래 가치는 주변 개발 호재입니다.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건물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최근에 그 강남 건물 시장을 보면 이 두 가지를 초월한, 어떤 수요 공급을 초월한 막연한 기대 가치에 의해서 건물 호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오른다, 이런 생각이 지금 팽배한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요인으로는 어떤 그 물건이 시장에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50억짜리 건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많은 부동산들이 이제 건물주한테 전화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호가를 올려요. 50억에 나온 물건을 제가 55억에 받아드릴게요, 60억에 받아드릴게요 하면서 호가를 올립니다. 그럼 건물주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매수자가 많구나,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 가격을 좀 올려야 되겠다 하는데, 그 가격이 또 올라가요. 그러면서 어떤 건물주들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고 호가를 계속 올립니다.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건물이 제가 올 초, 그러니까 정확히는 작년 이맘때 180억에 진행을 했던 건물이었는데, 그때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어느 순간 이 건물이 시장이 풀리면서 이제 부동산들이 이제 전화를 막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호가가 얼마까지 갔냐면 280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중간에 있던 제 법인 매수자들은 다 이제 두 손 들고 나갔고, 마지막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4억을 짓겠대요. 그래서 이분은 280억까지는 생각해 본다고 했는데, 최근에 또 건물주하고 통화해 보니까 저 말고도 중개법인 4곳에서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가격을 얼마에 팔지 말씀드릴 수 없고, 내년 2월 달에 이제 결론을 내린다고 합니다. 무슨 상속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내년 2월까지 예를 들어서 저도 진행한다고 하면 이제 5명의 이제 중개사들이 진행을 하는 건데, 호가가 이렇게 되면 300억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꼭 이 입지에 내가 건물을 꼭 사야 되겠다 라는 분은 가격을 초월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기본 가치나 그 미래 가치를 초월한 이상한 가치에 의해서 계속 호가가 형성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현재 강남 지역의 빌딩 가격은 수익률도 극히 낮고, 재건축, 리모델링 한다고 해도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강남 건물 시장을 볼 때는 사업성과 수익률도 감안해 봐야 되지만, 막연한 기대감으로 인한 조급함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강남 지역에서 100억이라고 하면은 뭐 괜찮은 건물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200억이 넘어야지 그나마 좀 괜찮다 싶은 건물들이 눈에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억이 넘어가는 건물들은 어떤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이 되고,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금리 인상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반대에 있는 그들만의 시장이 아닌 건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기대 가치에서 상승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 기본 가치를 중시하는 쪽으로 회귀하게 된다면, 막연하게 말도 모르게 오른 건물들은 향후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 요인입니다. 오늘은 선정능력 상권을 봤습니다. 다음 편에는 강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